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어른들 말씀대로 절기는 속이지 못한다고 입추 지나고 이제 말복 지나고 그러면서 조금 시원해진 것 같죠. 물론 더위가 완전히 가지는 않았겠죠. 또 이러다가 또 뭐 말복 이후 몇 년 만에 최고의 날씨를,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온도가 나왔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몇 번의 태풍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진짜 그 절기 이런 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자연의 그 변함은 그렇게 틀리지 않고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들으면 올여름을 엄청 덥게 보내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94년도가 제일 더웠고, 그리고 작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올해는 습도가 높아서 짜증은 나긴 했지만 뭐 작년만큼 저는 덥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에어컨을 빵빵 틀고 산 것도 아니고, 어,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더울 수도 있고, 좀 덜 더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오는데, 그 강남역 쪽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강남역 쪽에 요즘 시위가 부쩍 많아졌잖아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번에 또 뭐 어떤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제 약간 약자한테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문제죠. 약자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누가 감히 강자를 대상으로 뭐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국가가, 사회가 약자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범죄의 대상은 항상 약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세계의 어떤 나라 범죄를 보더라도 약한 사람 대상으로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런 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재심 전문 제일 멋쟁이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이 예전에 TV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들었어요. 법이 공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자를 위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법은 좀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하는데, 공평을 내세워서 약자가 더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공평한 법을 만든, 법안을 만든 거는 약자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이렇게 내서 만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약자들, 강자들이든 하여튼 어쨌든 국민의 자기 지역구의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걸 법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 귀에 이렇게 말을 전하는, 큰 소리를 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약자보다는 힘 있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물론 국회의원들이 약자의 소리를 외면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쁜데 그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요구를 내는데, 그때 더 큰 소리, 목소리 큰 거는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약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그래서 그 법안 자체가 약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공평을 내세워서 힘있거나
그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많기 때문에 공평하기보다는 약자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제가 그 판사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아마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그 노인이 이제 빵을 훔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왜 빵을 그렇게 연세 드시고 그런 분이 왜 빵을 훔쳤냐고 하니까 며칠을 굶어서 죽을 것 같아서 빵 하나를 훔쳤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벌금 10달러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땅땅땅 이제 한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빵을 훔쳤을 때 내야 되는 벌금이 10달러인가 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루어졌죠. 근데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에 내려와서 자기가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이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벌금을 자기가 대신 내주겠다. 이제 판결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각자 이분을 위해서 50센트씩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판사의 판결 이후에 판사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노인이 이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는 며칠 동안 잘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분이 굶는 동안 우리가 잘 먹은 거,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50센트씩 내길 바란다. 그리고 자기는 이분이 이렇게 며칠을 굶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게 책임을 지고 이분 대신에 벌금을 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이 모인 금액이 한 47, 몇 달러인가? 470달러인가? 하여튼 그 돈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법을 했지만 이 한 사람이, 약자가 굶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박준현 변호사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평하기만 한 건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그 뒤에 이 법이 집행된 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케가 보통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는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 가리개가 없대요. 그래서 공평한 거보다는, 공평하는 거는 제1순위이지만 그래도 이 법이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약자들이 이 공평한 법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는지 그걸 눈뜨고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디케의 우리는 눈을 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이 짠한, 그리고 그런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그런 분이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강자나 똑똑하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센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 번복을 할 수 있고, 조서를 쓴 그 종이를 몇 시간이고 시간이 얼마가 들더라도 찬찬히 읽어서 잘못된 조서 기록은 이건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조차. 그냥 저서를 써서 이렇게 주면 사인만 하는 건 줄 알았지, 그걸 찬찬히 읽어서 내가 말한 거랑 다르게 이게 적혀 있는 경우는 수정할 수 있다. 이거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조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읽고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한들 일단 그 박준현 변호사님의 표현을 빌면 그 조서를 그러니까 신문을 하는 사람과 신문을 받는 사람은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그 무서운 분위기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힘이 있거나 많이 알거나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갖고 훌륭하신 변호사 분들을 선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테만 나올 수 있는 액션이지 일반 힘없고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강압적이고 무서운 분위기면 내가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그 권리를 찾아서 행하는 일반 소시민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많이 애쓰시고 있고 의외로 박준영 변호사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든든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이 그 재심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TV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울컥한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야겠고 안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내 권리를 적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 어떤 법조계에서도 소시민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공평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그래서 그분이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뭐 대학 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특이한 경우에 어떤 전문인으로서 강단에 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뭐 하루 세끼를 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든 명품 가방을 사든 뭐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신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뭐 그런 것들은 똑같아야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권리를 더 주거나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권리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이제 계속 광고를 해서 알려주고 당신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만약 그게 힘들다면 신문을 받기 전에라도 그걸 권리를 알려줘서 그거를 주장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떤 살아가면서 기본권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뭐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들도 스스로 소리를 높여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우리 참 시민의 어떤
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무거워졌죠. 저는 원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TV에서 박준영 변호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무조건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내 권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박준영 변호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막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건을 하고 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되게 밤늦은 시간인데 어느 날 복도에서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변호사님은 큰 사건만 맡아서 하시지 않냐. 나는 지금 나도 굉장히 억울한데 이런 작은 사건도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님이 우리한테 하는 질문은 뭐냐면 작은 그러니까 사건이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작은 사건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한테 닥친 억울한 일은 다 똑같은 사건이지 그게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한테 닥친 억울한 일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힘이 없어서 뻘쭘하거나 쑥스럽거나 그런 내가 약하다는 기분이 들더라도 그거를 좀 고쳐서 이 사건도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사건이잖아요. 나한테 닥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잡하죠. 아무튼 저는 그래요. 뭐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불쾌하거든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글쎄 그것도 얘기가 많은데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전 세계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훌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애잔한 마음도 있어요. 반디가 예전에 전 세계 임금이었나? 선덕여왕이었을까?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억울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그 해외에 나가신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또 올게요.